게임이 질병일 수 있다고요? 와, 한국에서는 이 질문 하나가 정말 사회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어요. 진단명은 있는데 질병 코드는 없다? 이 되게 복잡하고 모순적인 논쟁,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게임, 이게 정말 질병일까요? 아니, 누구한테는 최고의 취미고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치료가 필요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딱 중심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18%. 이 숫자가요, 딱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에 거의 1명이 게임 이용장애 고위험군이라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이건 그냥 몇몇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숙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좀 특별한지는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전 세계 평균은 한 3%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려 18%예요. 6배나 더 큰 거죠.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높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이 문제로 이렇게까지 시끄러운지 이 격차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한국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에서는 이미 이건 질병입니다 라고 땅땅땅 진단명을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는 아직 공식 질병 코드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이 기묘한 상황,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러면 도대체 게임 이용 장애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WHO 정의를 보면요, 이게 그냥 게임을 오래 한다고 해서 다 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통제력 상실입니다. 내 삶에서 게임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막 문제가 생기는데도 멈추질 못하는 거. 바로 이런 특정 행동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자, 2019년에 WHO는 이미 공식 질병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분류 체계를 쓰고 있는 거죠. 새로운 체계는 빨라야 2026년에 도입될 예정이라는데 바로 이 몇 년의 시간차가 지금의 이 모든 혼란과 정책 공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만 이러고 있나?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세계로 눈을 돌려서 다른 나라들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영국입니다. 영국은요, 굉장히 적극적이요. 이걸 딱 공중보건 문제로 보고 접근하더라고요. 질병 코드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건 물론이고 국가의료보험, 우리로 치면 건강보험 같은 NHS를 통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해요. 심지어 13세 이상 청소년들을 위한 국립게임장애 전문센터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자, 반면에 미국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훨씬 더 신중한 입장이에요. 정신의학계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DSM-5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를 공식 질병이 아니라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항목으로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질병이라고 도장 찍기에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더 필요해.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인 거죠.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볼까요?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강력한 규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아주 강하게 개입해요. 벌써 10년도 더 전인 2009년부터 이걸 질병으로 봤고요. 셧다운제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들로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직접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규제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또 방식이 되게 독특합니다. 일본 방식이 참 재밌어요. 공식적으로 질병 코드를 도입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앙정부 대신에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상담센터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전국에 이런 지원센터가 8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건 뭐랄까 지역사회 중심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자, 이렇게 세계 한 바퀴를 돌아봤으니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겠죠. 이 문제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 바로 공중보건과 거대 산업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한국의 이 논쟁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풀기 어렵냐면요. 이게 단순히 질병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한쪽에는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공중보건의 가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K 콘텐츠의 핵심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거대 게임 산업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두 거인이 지금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정말 누구 말이 맞다 하기가 어려워요. 찬성하는 쪽은 질병 코드가 있어야 아픈 사람들을 제대로 돕고 보험 처리도 해주고 체계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다. 이건 게임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료하자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러다 수십조 원짜리 K게임 산업 다 죽는다. 그리고 그냥 게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잠재적 환자 취급받게 될 거다라고 걱정하는 거죠. 둘 다 일리가 있지 않나요? 정말 팽팽하죠. 그럼 이 답 없는 교착 상태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법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한쪽 법에서는 게임 산업을 막 키우라고 지원해 주는데 다른 쪽 법에서는 게임 중독을 막아야 한다고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끼리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법끼리 부딪히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해결책이 바로 통합된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흩어져 있는 법들을 일단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지능과 보호, 이 두 가지를 한 법에 담아서 일관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복지부일, 저건 문화부일 이렇게 책임을 딱딱 정해서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을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틀을 잘 짜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처벌보다는 예방, 치료,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법적인 찬반 논쟁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단순한 싸움은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치의 현명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할 때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게임 이용장의 문제는요, 그냥 게임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피할 수 없는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구성원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